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줄이고 채소만 먹고 매일 운동까지 하는데도 뱃살은 줄지 않고 혈당은 여전히 높게 나오는 상황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포가 딱딱해지는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포가 말랑말랑해서 영양분이 잘 들어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점점 경직됩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높이고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기퀴파입제화해열 진 시세이 막혀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말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이 닫히면 몸의 순환이 멈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세포가 딱딱하면 영양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이가 들수록 세포 기능이 204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이대 연구진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겪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아침 소금물 건강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이지만 제대로 하면 세포의 문을 열고 순환을 회복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면 금세 탱탱하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눌렀던 자국이 오래 남고 피부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가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는 원래 스펀지처럼 말랑하여 영양소와 수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고 마치 주방 환풍기에 기름때가 끼어 막히는 것처럼 세포의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환풍기가 막히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지요. 세포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정의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남고 결국 혈당을 높입니다. 동시에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쌓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고 채소만 먹어도 뱃살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상황을 기혈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기운이 막히면 몸은 무겁고 피곤하며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세포순환의 장애가 본질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세포막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정상 기능의 6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개입을 통해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문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세포의 환경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지비즈 지바이짠 부다이.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해결책이 보입니다. 세포가 굳어지는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차례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이 바로 아침 소금물 건강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왜 소금물이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가 점점 딱딱해질까요? 핵심 이유는 바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젊을 때는 몸속 미네랄이 풍부하여 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미네랄이 땀, 소변, 호흡 등을 통해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시 채워지지 못합니다. 마치 단단히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새어나가듯 우리 몸도 매일 미네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미네랄 부족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도 미네랄 결핍이 세포 노화와 인슐린 저항성의 가속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경직되어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 아침에 입맛이 없고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만 보충해서는 세포가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도 같은 맥락을 말합니다.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기혈의 순환이 막히고 결국 장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 즉, 미네랄 불균형은 곧 몸의 조화가 깨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이온 음료나 짭짤한 음식을 먹고 나면 갑자기 갈증이 풀리고 입맛이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보충되면서 세포가 다시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이 많아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스러운 형태로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고 활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짠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소금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온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상태를 열어주어 포도당과 수분,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 혈액 속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 있게 공급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포도당 흡수율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요 클리닉의 자료에서도 적절한 염분 섭취는 노인성 만성 피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도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고대 한의학서 본초강목에서는 소금을 신장과 혈맥을 돕는 약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금이 몸의 수분 대사와 기혈 순환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막이 말랑해지며 영양소와 수분 흡수가 활발해진다. 혈액 속 과잉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된다. 세포 밖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된다.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면서 활력이 회복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가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넘어 세포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도 다우탄는 단순하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보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단순한 원리 속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변화, 뱃살이 줄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뱃살 감소와 활력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왜 뱃살은 안 빠질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쌓입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먹고 운동까지 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뱃살은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소금물은 달라집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열어주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지방이 아닌 즉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먹은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연료로 쓰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 세탁기 돌리고 밥솥에 쌀을 씻어 넣은 뒤
걸레질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었지만 뱃살은 줄지 않고 치마 허리춤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본인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 탓인가 하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언더티산 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파에 쓰러지던 시간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본인도 놀랄 정도로 뱃살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결과입니다. 세포가 활력을 찾으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덜 피곤해지고 생활 속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지방 연소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소금물에 포함된 전해질이 세포 대사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양의 양생법에서는 이를 기혈이 순환하며 탁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 표현합니다. 결국 뱃살을 빼고 활력을 되찾는 길은 억지로 굶거나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그 열쇠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 혈당 안정과 당뇨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변화는 혈당 안정과 당뇨 개선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피 속에 당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포는 굶주려 힘을 못 쓰는데 혈액은 당으로 가득 차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손발 저림, 시야 흐림,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는 비상 반응이 일어나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밤에 여러 번 깨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혈액 속 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 과정을 돕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떨어지고 소변으로 당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며 몸은 더 이상 과부하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마요 클리닉의 자료에서도 적절한 전해질 보충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변동성을 낮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WHO 역시 고령자의 당뇨 관리에서 전해질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70 이상이었고 밤마다 화장실을 3, 4번씩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20 이하로 안정되었고 밤중 소변도 하루 한 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아침까지 깊이 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수슈이그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 불필요한 열, 오슈어를 잠재운다 라고 표현합니다. 몸속의 불균형이 조화로 돌아가면 혈당 역시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순환 장애입니다. 소금물은 세포를 깨우고 혈당의 길을 열어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변화, 붓기 완화와 피부 건강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변화는 붓기 완화와 피부 건강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붓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을 합니다. 보통은 어제 짠 걸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 과하면 일시적으로 수분이 쌓였다가 쉽게 빠져나갔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해져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고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속 수분 분포가 무너진 것입니다. 원래는 세포 안, 세포 밖, 혈관 안에 균형 있게 분포해야 하지만 세포막이 경직되면서 균형이 깨지고 바깥 공간에만 물이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압력을 조절해 밖에 고여있던 물을 세포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채워져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회복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얼굴과 발이 심하게 부어 신발을 신기도 힘들고 외출조차 꺼렸습니다. 남편은 농담 삼아 호빵맨 같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결국 원인 모를 붓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얼굴이 가벼워지고 2주가 지나자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발붓기도 줄어 산책이 한결 편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소금물의 전해질 균형이 세포 내외의 삼투압을 조절해 부종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수분, 애쉬위번, 이 제자리를 찾아 음양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붓기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미용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면 몸 전체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주는 네 번째 변화, 만성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가져오는 네 번째 변화는 만성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종아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는 말만 듣는 경우,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 경우,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 배경에는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성염증의 근본 원인은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고 이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입니다. 문제는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찌꺼기를 적으로 착각해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변의 정상 세포까지 손상되어 온몸이 지치고 병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 고리를 끊어줍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고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의 원인이 줄어들고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원인 모를 비염과 잔병 치레로 고생했습니다. 절기만 바뀌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에 걸리면 몇 주씩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침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뒤로는 감기가 와도 금방 지나가고 상처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본인 말로는 몸이 갑자기 몇 년은 젊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마그네슘과 아연은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전기 지ženkit과 충실하면 사기 이레킷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몸의 기본 에너지가 강해지면 외부의 병도 쉽게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염증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세포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이 주는 다섯 번째 변화, 변비 개선과 장 건강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 개선과 장 건강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배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2에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장벽의 근육이 힘을 잃어 변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둘째,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먼저 소금 속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장이 깨어나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동시에 삼투압 작용으로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배변은 훨씬 쉬워지고 시원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며 각종 변비약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고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장내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장 운동성이 개선되고 배변 빈도가 정상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수분, 슈이번, 이 장에 고르게 퍼져 진액, 진예, 이 통하면 대변이 막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장의 순환이 정상화되면 변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단순히 배가 편한 것을 넘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전신 피로가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회복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금의 종류와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마트에 가면 정제염, 천일염, 죽염, 용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종류가 많아 헷갈리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하얀 소금처럼 보여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정제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하얀 소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염은 불순물을 제거해 99% 이상이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소금입니다. 깔끔하고 요리에 쓰기 편리하지만 문제는 미네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정제염을 소금물로 마신다고 해도 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영양소가 빠진 백미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소금입니다.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빛을 띠며 맛도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깊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소금물 건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무난하게 권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더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수백 도의 열을 가해 굽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만듭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농축되며 알칼리성이 높아져 몸의 산성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2억 년 전 고대 바닷물이 암석으로 굳어 형성된 소금으로 철분 함량이 높아 특유의 분홍빛을 띱니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현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소금은 천일염을 간접 가열해 만든 소금입니다. 죽염처럼 직화로 굽지 않아 중금속 위험이 적고 맛이 깔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시작하신다면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여유가 되신다면 죽염이나 핑크솔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짠맛만 내는 나트륨이 아닌 몸을 살리는 미네랄 공급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약식동원, 야오시통유엔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금 또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중요한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소금물 마시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을 써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마시는 시간은 반드시 아침 공복이어야 합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위장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가 빠르게 미네랄을 흡수하고 하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단순히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물의 양과 농도가 중요합니다. 200ml 컵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 한 바퀴를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맛을 보았을 때 살짝 짭짤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약합니다. 셋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벌컥 들이키지 말고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고 삼키십시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 정도 천천히 시간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넷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소금이 잘 녹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세포막이 점차 변하고 몸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변화가 세포 수준에서 효과를 보려면 평균 90일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건강을 돕는 방법이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만능 해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오래가고 몸은 따르지 않는다. 지키는 자는 오래 산다. 올바른 방법으로 지키며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 긴 건강의 비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생활 습관과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물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십시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날 수 있는데 이는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루 1.5-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이 세포에 미네랄을 공급한 뒤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둘째, 규칙성을 지키는 것이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마셔야 몸이 리듬을 익히고 세포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알람을 설정하거나 습관 노트를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셋째, 가벼운 운동을 곁들이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뒤 2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세포에 들어간 에너지가 바로 쓰이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 연소 효과도 높아집니다. 동양 양생법에서는 이를 음양이 순환하도록 몸을 깨우는 행위라 설명합니다. 넷째, 호흡과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의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명상과 호흡 운동이 염증 수치를 낮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노자 역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몸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식습관의 균형을 잊지 마십시오. 소금물은 몸을 돕는 도구일 뿐 평소 식사가 기름지고 당분이 많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채소와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소금물의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소금물은 단독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열쇠가 되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안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건강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이지만 주의사항과 안전 가이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첫째, 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소금물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복용 시간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소금물은 아침에 마시고 약은 최소 30분 이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금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시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3서 5일 정도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몸이 가볍게 붓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속쓰림이나 구역감이 생기면 농도를 낮추십시오. 소금이 과하게 들어갔거나 위산이 많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며칠 쉬었다가 더 적은 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르몬 균형이 크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키거나 태아 모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지럼증, 두근거림, 극심한 갈증, 소변량 급감,
손발 심한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나트륨 과잉이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금물 건강법은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해야 효과를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공자도 안전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지 않자츠라고 했습니다. 건강 습관은 결코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는 이유와 철학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마시고 큰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는데 세포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세포막 유동성과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를 주려면 평균 90일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합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인 전해질 균형 유지가 대사 기능 회복의 핵심이며 단기간 시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는 지지불려 호지자, 호지자불 열악지자, 지지자, 부루하오지자, 허지자, 부루라지자 라 했습니다. 즉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깊다는 뜻입니다. 건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며 꾸준히 해야 오래 갑니다. 또한 노자는 도다오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물 건강법 역시 무리하지 않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억지로 티스푼을 매번 재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소금 그라인더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쓰면 생활 속에 부담 없이 녹아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건강법의 성패는 효과보다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을 이어가야 진짜 변화를 맞이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쌓여 세포가 젊음을 회복하고 몸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희망적인 결론과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희망적인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깨우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그 효과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뱃살 감소와 활력 회복,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면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끊습니다. 혈당 안정과 당뇨 관리, 세포의 문을 열어 혈액 속 당을 활용하게 만들어 당뇨 증상을 근본에서 완화합니다. 붓기 완화와 피부 건강, 세포 내외 수분 균형을 회복해 얼굴 손발의 부종을 줄이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만성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 세포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몸의 방어력을 높입니다. 변비 개선과 장 건강 회복, 장 연동 운동을 깨워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면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고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며 꾸준히 실천한다면 소금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건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복잡한 준비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잔의 습관이 여러분의 세포와 몸을 바꾸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을 나누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